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연예인 로드 매니저, 패션 스타일리스트 등 연예 매니지먼트 업계 일자리가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선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상과는 다른 처참한 노동 환경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근무 시간과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예기획사 2곳과 개인 사업자인 패션 스타일리스트 10명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총 55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동 환경이 열악한 로드 매니저와 패션 스타일리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기획사들이 노동법의 주신도시간제 근무 시간을 지켜서 고용하지 않았고 연장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미지급한 금액은 총 1,6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유동적 근무시간이 문제됐습니다. 로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들은 연예인의 촬영 현장을 계속 같이 이동해야 한다는 직업 특성을 이유로 사업장 박간주 근로시간제를 이용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장 박간주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일할 때가 많은 경우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고정하고 급여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니저 24.1%와 어시스턴트 20%가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약서에는 실제 노동시간보다 적은 급여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명 스타일리스트 오 실장팀에서 어시스턴트를 모집합니다. 월급은 40만원, 3개월 넘기시면 그때부터 올려드립니다. 소위 실장이라 불리는 연예인의 스타일리스트 밑엔 이들을 보조하는 어시스턴트들이 있습니다. 4년차 어시스턴트로 활동 중인 강민정 씨는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를 통해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에 대해 전부 밝혔습니다. 고개를 내저으며 스타일리스트 지망생이 모이는 포털 카페에 들어가 보면 어시 뽑는다는 채용 공고가 거의 1년 내내 내려가질 않는다. 길어봤자 2달? 짧으면 하루만 해도 그만둬버리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트의 업무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압구정과 청담동에 50곳이 넘는 대행사를 돌며 의상을 선택하는 일, 수십 벌의 옷무게를 몸으로 버티며 이동하는 일은 모두 이들의 몫입니다. 오후에 연예인의 착장을 만드는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으로 신상품, 협찬 관리는 어시스트들의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의 스케줄이 끝난 늦은 밤, 연예인이 벗어놓은 옷을 가져와 세탁하고 타려 매장에 나가는 새 상품처럼 비닐 포장까지 끝내는 것까지 스타일리스트들에게 업무가 마무리된 새벽 2에서 3시에 사무실에서 잠을 청하는 일은 흔하기 때문에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고된 업무 환경을 견디며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복지가 대단할 것 같다고 예상했지만 이들이 겪는 현실을 달랐습니다. 연예인들의 갑질을 견뎌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에게는 옷과 구두마저도 상전입니다. 협찬품 대여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오염이나 훼손 시 본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스타일리스트가 아닌 그들의 어시스턴트들입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대까지 협찬품 가격을 물어내야 하는 것도 어시스턴트들입니다. 한 어시스턴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번은 명품 드레스를 협찬받았었는데 반납할 때 보니 전에 없었던 오염이 있었다. 한 벌에 200만 원 나가는 드레스를 동료 어시와 반반씩 나눠 물어내야 했다. 라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을 통해 어시스턴트들이 자신의 2달치 월급보다 비싼 협찬품의 가격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업계의 아이러니한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그래도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난 이 일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버텼다. 그런데 점차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삶이 당연해지고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들이 업계 현실을 버텨내는 이유는 오로지 꿈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염없이 막연한 미래의 꿈을 저당 잡힌 이들은 오늘도 지옥 같은 일터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어시스턴트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며 왜 계속 붙어있냐고 묻지만 민정씨는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 업계는 누가 지켜내고 누가 바꾸나?
또한 약물고 버텨내 모두가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리는 지옥의 대물림을 이젠 끊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며 직업에 대한 열의와 굳은 다짐을 내보였습니다. K컬처 산업을 떠받치는 착취의 굴레를 청산하기 위해 어시스턴트 노동조합이 청년유니온과 함께 2020년 8월에 출범했습니다. 어려운 업계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근무 환경, 직업 만족도는 1000%라고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리스트가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만난 아티스트와 7년째 동행 중인 유재석의 스타일리스트 이주원 씨입니다. 예능 프로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의 막내 스타일리스트로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한 주름 씨는 20살 무렵 유재석을 담당하는 스타일리스트 팀의 어시스턴트로 처음 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주름 씨도 마찬가지로 어시스턴트로 시작했고 각박한 업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수련 기간을 견디고 독립할 날을 기대하면서 버텼습니다. 프리랜서인 스타일리스트는 함께 일하는 아티스트에 따라 수입과 업무 환경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석, 노홍철, 정형돈, 김혜준 등과 일하고 있는 이주름 씨는 탄탄한 복지를 자랑합니다. 특히 7년째 동행 중인 유재석의 경우 복지가 진짜 좋다. 휴가, 명절, 연말 때마다 보너스를 다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이주원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재석과 시작한 주름 씨의 업무 환경은 포트폴리오를 쌓기에도 유리했습니다. 최근 유재석이 부캐 활동을 늘리는 바람에 주원 씨는 협찬보다 제작하고 준비할 게 많아졌다면서도 직접 제작한 의상과 소품에 대해 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주름 씨는 예능 프로 아무튼 출근을 통해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협찬사에 들러 담당 연예인의 의상을 선정하고 대행사에서 의상을 픽업하거나 반납을 하는 간단한 업무부터 광고 촬영을 위한 맞춤 의상을 직접 제작하는 업무까지 바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유는 자신의 스태프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한 아티스트 중 한 명입니다. 아이유의 전담 스태프들은 일명 팀아이유라고 불리며 오랜 시간 동안 한 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로드 매니저부터 스타일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팀아이유는 아이유가 소속사를 옮길 때에도 다같이 소속사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깊은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KBS2 대화의 희열의 게스트로 출연한 아이유는 어릴 때부터 인복이 좋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며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들어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히며 팀 아이유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유는 소속사와 재계약 당시 팀 아이유의 복지 증진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팀 아이유 멤버들의 고용 보장과 급여 인상까지 성공시키며 팀 아이유 멤버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가질 수 있는 직업 불안정성을 잠식시켰습니다. 아이유는 팀 아이유 위기의 순간으로 자신의 공백기 당시 수입 등의 문제로 스태프 중 일부가 회사를 떠나겠다고 했을 때를 꼽았습니다. 당시 아이유는 스태프들을 찾아가 공백기에도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계속 나와 함께 가달라라고 설득한 사실을 밝히며 팀 멤버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보여줬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아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지금 정도로 건강할 수 있었던 건 스태프들의 좋은 덕분이라며 스태프들의 우직함이 항상 나를 정신 차리게 한다고 팀 아이유에게 갖는 책임감과 고마움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각종 기념일과 행사마다 팀 스태프들을 잘 챙겨주기로 유명한 아이유에 대한 미담은 SNS를 통해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팀의 화목한 분위기를 꾸준히 보여주며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종사하는 동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아티스트를 만나더라도 스태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아티스트를 만나고 어떤 동료와 일하게 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직업군의 일을 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들의 노동 환경에는 아티스트의 영향이 막대합니다. 누군가는 아티스트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아티스트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로드 매니저, 패션 스타일리스트 등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권 교육도 강화하고 방송 제작 분야의 서면 계약서 작성 문화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며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들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 스타일리스트 등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 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교육에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년 만에 독립해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며 직업 만족도 1000%를 외치는 주른 씨와 팀마이유의 사례가 유재석과 아이유라는 아티스트를 만난 행운이 아니라 성실함과 열정 그리고 실력만 갖췄다면 누구나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일이 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